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간담회는 장애인의 욕구를 정책에 반영하고 대전 지역 장애인 정책 시행에 있어서 후보자들의 그 정책 공약 등을 통해서 6.1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장애인 정치 참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마련된 정책 제안 간담회입니다. 먼저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수화통역에는 대전 농아인협회에 근무하고 계시는 곽유연 수화통역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전광역시에 거주하시는 장애인 여러분과 그리고 32개 참여연대와 그리고 연합회 회원단체 분을 모시고 지방선거 연대에서 주관하는 대전시장 후보자 초청 장애인 정책 제안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다음 장애인 정치 참여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단체장님들을 잠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박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시장 후보자 초청 장애인 정책 제안 간담회를 주최하시는 2022 대전지방선거연대 이상영 상임대표님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현태 공동대표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민영 공동대표님이십니다. 그리고 정학수 공동대표님이십니다. 그리고 남인수 공동대표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여연대의 단체장님을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전교통장애인협회 최정규 회장님 저 뒤에 계십니다. 그리고 농아인협회 대표기의 나기탁 지회장님, 네, 그리고 출입자원 이정현 원장님 참석하셨고요. 그리고 정모협회 정윤 회장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수고를 인사하셨던 농아인협회 배정 회장님 인사하셨고요. 그다음 한국 콘텐츠 장애인 콘텐츠협회 강신현 부회장님 참석하셨고요. 그리고 연합회 회원단체에서 행사에 참여해주신 우리 단체장님 계신데요. 점조도서관 이재화 관장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척장애인 협회장 황경화 회장님 참석하셨고요. 그리고 대전 매화학교의 김병환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 한 분 어디 계신 네, 신석 우리 DPI 회장님 참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장애인 먼저 실천 대전운동 우리 정상권 본부장님 참석하셨고, 네, 수학형센터 이재만 본부장님도 참석하셨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더 이상 그 내린을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22 대전지방선거연대 상임대표이신 대전 장애인단체 총연합 회장님을 잠시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애인단체 총연합회 회장 이상용입니다. 네, 오늘 정책 간담회에 바쁘신 일정 중에도 참석해 주신 우리 국민의힘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장애인 단체장님, 또 우리 장애인분들, 또 우리 장애인 기관에서 종사자는 종사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은 경제 세계 10위권 안에 경제대국으로 진입해서 선진 국가 반열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진정한 선진 국가는 대한민국 모든 복지, 그 중에 특히 사회적 약자인 우리 장애인들의 복지가 완전하게 이루어질 때만이 진정한 선진 국가라 생각합니다. 우리 대전은 10년 동안 연속으로 수범도시 1위라는 자리를 고수해 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대전은 전국 16개 시도 광역 도시 중에 유일하게 종합복지회관 하나 없는 그런 도시입니다. 우리 대전 7만 2천여 명의 장애인들의 수건사업이 우리 종합복지회관 건립 및
또한 모든 대전의 장애인들이 소외받지 않고 차별받지 않고 모두가 다 함께 잘 살고 또 우리 장애인들이 스스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 여러분 모두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대전의 진정한 복지가 이루어지는데 그 첫걸음이 되는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시간 관계상 인사는 이것으로 간략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공동대표 5분 계신데 잠깐 그 공동대표를 대신해서 우리 정학수 회장님 인사 말씀을 짧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학수입니다. 우리 이장우 시장님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바쁘신데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황경 회장님 이렇게 공천해 주신 걸 진짜 고맙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대전 시내 복터가 어딘지 아십니까? 대전 시내 복터가 시장님도 모르시지요? 예. 오케이, 박수 한번 쳐주세요. 대전시 용전동의 복합터미널을 복터라고 합니다. 복터는 우리 시장님께서 그거를 설립해 주셨습니다.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대전 시민만 해줄 게 아니라 우리 장애인 단체 7만 2천 명 그거를 설립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우리 장애인 7만 2천 명에 대한 대전 복합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복지 타운 건립센터 이렇게 명명을 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시장이실 때 한번 해주세요. 여담이지만 허태정 시장님이 되셔서 3일 만에 우리가 황경 회장님하고 저하고 가서 건의를 했더니 알아보고 해주겠습니다 했는데 알아본 거 걸린 게 4년 걸렸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대전시에서 서울 이름센터를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 시장이 이거는 안 맞는다. 그런 뜻에서 요번에 우리 이장우 시장님께서 그걸 꼭 설립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인사 말씀은 이거 다음은 우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장우 후보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을 잠시 듣겠습니다. 자, 인사 올리겠습니다. 이장우입니다. 우선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제가 동부청장 할 때 일본에 20만 되는 작은 도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도시에 어떤 교육시설이 있냐면 유아교육부터 초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혼자 식사를 못할 정도로 중증을 갖고 있는 장애인들을 교육하는 교육기관을 일괄 시스템으로 갖고 있습니다. 장애인 한 분당 선생님이 2분씩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일까지 지방정부가 교육한다. 이게 취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전에도 저런 교육기관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바람이 아직 이루어진 건 없고요. 오늘 이렇게 많이 불러주셨는데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우리 그동안 장애인분들 전체의 복지를 위해서 헌신하고 앞장섰던 우리 황경아 회장님을 이번에 비례대표 2번에 저희가 공천을 했습니다. 1번은 되게 여성이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 황경아 회장님을
공천했는데 아마 요즘 대전 시민들이 시정을 교체하고 대전의 분위기를 바꿔야겠다는 많은 시민들의 뜻을 잘 보면 우리 황경화 후보가 당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선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당선돼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의 말씀을 자세히 경청하고 여러분의 뜻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작은 등불이라도 되드릴 수 있는 시장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재밌지만 의미 있는 이야기로 인사를 대신할까 합니다. 사자와 소가 결혼을 했습니다. 사자 신랑과 소 신부가 결혼을 했는데 사자는 이쁜 신부를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제공해야지 그래서 가시덤불을 달리고 그래서 사냥을 해가지고 좋은 고기를 신부한테 갖다 줘야겠다 이렇게 해서 온몸에 상처를 입으면서 고기를 사냥을 합니다. 반대로 소는 우리 신랑한테 정말 맛있는 풀을 먹여야겠다 그래가지고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맛있게 생기는 풀을 뜯어다가 가져옵니다. 근데 서로가 사자는 육식동물이고 소는 초식동물인데 서로가 먹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그래서 서로 붙들고 함께 울다가 결국은 헤어졌답니다. 그러면서 그 의미가 뭐냐? 좋은 정책은 아무리 좋은 선량한 선한 정책도 현장에 맞지 않으면 다 무용지물이다. 공직자들이 만들어낸 정책이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적합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좋은 정책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맞게 설계되는 장애인 정책이 필요하다. 그게 진짜 장애인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여튼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그 대전시장 후보자 초청 장애인 정책 제안 간담회 원래는 이채식 교수님이 좌장을 맡아주시기로 했는데 갑작스럽게 몸이 안 좋으셔서 응급실에 가시는 바람에 우리 상임대표이신 이상용 부장님께서 지금부터 진행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좀 전에 김영기 사무처장이 얘기했듯이 우리 이채식 교수님이 아프신 바람에 제가 어쩔 수 없이 부득불 오늘 자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식은 저희 오늘 세 분의 패널을 모셨습니다. 먼저 우리 그 장애인단 총연합회 수석 부회장 겸 장로회 회장이신 박현택 회장님, 두 번째 우리 근육장애인협회 정민영 우리 장애인단 총연합 부회장님, 그 다음에 정부협회 우리 정윤호 회장님, 이 세 분이 돌아가면서 이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제 질의 및 이제 발제를 하시겠습니다. 전부 한 분 한 분 발제하시면 거기에 대한 우리 이장우 후보님의 그 말씀을 또 이렇게 간단히 듣고 이렇게 하는 순서대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휴대폰은 진동이나 무음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전에 우리 이장우 후보님의 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실행하지 않으면 쓸모없는 정책이라는 말씀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아까 우리 여기 내빈 소개할 때 우리 그 척수장애인협회 한경 회장님 제 직전에 우리 장애인단체 총연합회를 5년 동안 맡으셔서 잘 이끌어 오셨습니다. 우리 대전에는 유일하게 장애인분은 제가 지난번에 우리 시각장애인 노인의 경례잔치 때는 말씀을 드렸지만 장애인으로서 시의원 후보로는 유일하게 우리 국민의힘 2번으로 비례대표 공천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공천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우리 장애인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6월 1일 날 우리 장애인분들 또 그 가족들 주변의 지인분들 반드시 꼭 6.1 지방선거에 투표에 참여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직접 의회에 진출해서 우리 장애인들의 정책을 대변하고 장애인들의 권리를 꼼꼼하게 잘 챙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투표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패널 발제에는 우리 장로협회 박현택 회장님께서 발제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이크 돼요? 예. 안녕하세요. 장로장애인협회 박현택입니다. 안 켜진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장로장애인협회 박현택입니다. 제가 첫 번째 두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요, 후보님. 첫 번째는 아까 장애인 종합 복지회관 건립에 관한 거는 이상용 회장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정학수 회장님도 말씀하셨어요. 저희들은 사실 절실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수준 비교 조사표에 의하면 우리가 7년 연속 1등을 했어요. 그런데 17개 도시, 우리 광역 도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없는 종합복지관이 없는 데는 우리 하나 지금 추진하는 데가 4-5군데가 돼요. 지금 하고 있고 아무것도 지금 추진 안 하는 데는 우리 대전광역시밖에 없어요. 그래서 꼭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래서 이 타당성이나 뭐 이런 것들은 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왜냐면 소통 연대의 장이 될 수 있고요, 인프라 구축의 장이 될 수 있고, 업무는 원스톱으로 해가지고 처리 능력이 훨씬 강해질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 장애인 종합 지원센터가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장애인들한테는 너무 절실한 겁니다. 매일 우리가 비교평가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런 모든 제안들을 했을 때 1위를 했어요. 17개 도시에서 항상 7년간 1위를 했어요. 우리 후보님이 시장님이 꼭 되신다면 이 장애인 종합 복지회관 건립을 요청해도 될까요? 아까 우리 정학수 회장님 4년 전에 약속을 했는데 아직까지 늦었다고 하셨죠? 여기 있는 저 많은 오늘 함께 하신 분들에게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돼요. 약속을 하면 지켜야 되죠? 특히 선출직은 약속을 하면 지키려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황경화 회장님을 공청한 이유가 바로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본인도 시의회에 가서 제대로 역할을 해달라고 하는 우리 당의 요구가 있을 게 아닙니까? 그렇죠? 장애인 종합 복지관을 약속하고 4년이 지났는데 아무 실체가 없다 그러면 그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약속을 하면 시장 임기 첫 해에 바로 시작하자마자 본인의 플랜을 짜서 그 안에 과제에 넣어가지고 단계적으로 실천해서 지금쯤은 준공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 감사의 박수 한번. 박수 한번 주세요. 장애인 종합복지관 해관은 우리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48개나 흩어져 있는 장애인 단체를 장애인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통합 지원할 수 있는 센터가 필요하고 그런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저도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 제가 시장이 되면 첫 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신에 여왕의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지려면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죠. 첫째는 접근성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가장 오기 편한 곳으로 위치를 잡아야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고, 또 설계할 때 이용하는 분들에 맞게 설계를 세심하게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운영을 하는 분들 관련해서 아주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과 인원을 정확하게 해드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종합복지회관은 이장호가 시장되면 여러분과 함께 제대로 한번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후보님, 제가 하나를 더 질문을 할 거예요. 장애인 단체의 사업비 및 운영비가 터무니없이 모자라요. 왜냐하면 코로나 3년 동안에 후원 단체들도 많이 끊겼고 지원도 많이 끊겼어요. 그런데 우리 처우 개선이나 경력 인정 같은 것들이 우리 시설이나 복지관은 되는데 우리 협회 사무직 복지사들은 전혀 되지 않고 있어요. 운영비 비운한 예로 복지관이나 복지시설에는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기준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것들을 입법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비군한 예로 여기 세종 같은 경우에는 말입니다. 장애인 단체 연합회에 이렇게 소속이 되면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1,000만 원씩 지원을 해줘요. 또 부산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안에 인건비를 1억 8천 정도를 지원을 해줘요. 근데 저희들을 너무 지금 우리 복지사들이나 아니면 협회에 있는 우리 종사자들이 너무 불이익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30%에서 40% 정도가 인건비가 모자라요. 그래서 저는 요청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사업비를 좀 충원해 주실 수 있겠나 하는 부분입니다. 요청드려도 될까요? 저하고 제 집사람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가 1급 이거 평생 사회복지사 협회 회원입니다. 지금 이 적정 호봉이 낮은 문제, 또 인건비 관련해서 기준표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요. 이 문제는 대전시 조례를 제정을 해서라도 적정한 호봉과 처우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산은 늘 부족합니다. 어떤 도시도 부족하고 국가도 늘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살림도 1,000만 원 버는 사람도 1,500만 원 쓰려고 하면 500만 원 부족하잖아요. 1,000만 원 버는데 예를 들어서 500만 원만 쓰면 500만 원이 남는데 더 일을 해야 된다고 해서 더 쓰게 되면 부족한데 정부라든가 지방정부는 늘 부족합니다. 이런 부족한 것들에 대한 처우 개선은 시장도 해야 되지만 그것을 해야 될 주장과 역할이 시의원에게도 있습니다. 그렇죠? 시의원이 장애인분들을 대표해서 시의회 진출만 제대로 한다면 이런 장애인들께서 갖고 있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예를 들어 여러 가지 합당하지 않은 급여 체계나 이런 것들을 고치는데 시의원도 주도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저의 의지도 정말 중요하고 우리 황경화 후보님 의지도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당연히 정말 꼭 필요한 예산이 많이 있겠지만 최우선적으로 보육, 교육 그리고 장애인 관련한 예산은 최우선적으로 반영을 하는 것이 맞다. 그게 인류도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이 문제는 고쳐질 수 있도록 제가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장무 국민의힘 대전시장 후보님의 시원시원하신 답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해 주신 우리 박현태 장로회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두 번째 근육장애인협회 정민영 회장님께서 발제하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우리 청년협회 이상용 회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근육장애인협회 정민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선거 기간 바쁜 와중에도 대전시장 후보자 초청 장애인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이장훈 시장 후보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확대 실시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저상버스는 대전시 같은 경우는요, 2021년까지 국토교통부에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에 의해서 전체 버스 1015대 중에서 45% 이행 계획이었어요. 원래 작년까지. 그러나 이제 33% 달성하였고요. 그 계획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거는 좀 아쉬움이고요. 2026년까지 또 이제 그 22년부터 제4차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계획 목표를 대전시에서 재설정하였거든요. 70%로 상향 계획하였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너무 높은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우리 이장훈 시장 후보님께서 당선되시면 그 상향 계획에 이거 해서 목표치를 꼭 이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으로 그 장애인, 흔히 장콜이라고 하는데 장애인 콜택시 얘기를 좀 약간 윗부분을 길게 할게요. 대전시에는요, 특별교통수단, 흔히 장애인 콜택시라고 하는 택시가요, 총 336대가 있어요. 이 중에서 휠체어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특장차는 96대가 있고, 나머지 이제 비휠체어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임차 택시가 90대, 바우처 택시가 150대가 있습니다. 단순 수치상으로 차량 대수는 법정 대수를 충족하고 있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단체 쪽에서 법정 대수가 법에 의거하면 장애인 인구 150명당 한 대라고 되어 있는데, 그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서 100대로 바꿔야 된다. 그런 요구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법정 대수는 충족했지만 이용 회원들은 여전히 차량을 이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한 4가지 정도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당일 접수하는 바로콜 방식으로만 운영을 하다 보니까요, 그 이용하는 수요는 증가하고 대기 시간은 길어지다 보니까요, 특히 휠체어를 이용하는 분들은 그 다른 대체 교통수단이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뇌병변 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들이 진료 재활치료에 어려움이 있어서 전날 예약하는 그 예약콜이 도입이 절실하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둘째로 기존의 장애인 복지법에 의거해서 등록된 장애인만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였으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서 그 이용 회원들이 늘어났어요. 교통약자라 하면 중증장애인, 65세 이상 휠체어 이용자, 지적 자폐성 장애인, 임산부 등이 대전시는 서비스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대상자를 확대 운영하다 보니까요, 이 차량 공급 대수에 비해 수요가 많고 또 대기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출퇴근하는 시간대에는 1시간 이상 기다려야 되는 심각한 상황이고요. 셋째로 바우처 택시가 있어요. 바우처 택시는 좀 좋은 제도이나 사실 초창기 도입 때부터 특히 이제 시각장애인 쪽에 이제 그 단체 쪽에서 회원들하고 좀 심각한 우려를 예견을 했는데, 그 부분이 여실없이 나타나고 있어요. 뭐냐면 출퇴근 시간에 이용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또 외곽 지역에서는 또 연결이 잘 안 되고요. 그리고 일부 기사님들이 장애 감수성이 없다 보니까요, 기사님들이 불친절하고요. 뭐 친절 교육을 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불친절하고요. 또 바우처 월 이용 한도 금액이 상당히 적습니다. 3만 원이다 보니까 3만 원 한도에서 한 달을 이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부당한데 이용액에서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최소 5만 원 이상으로 상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넷째로요. 타 지역, 서울을 말씀드릴게요. 서울은요, 동행콜이라고 해서 그 출발지랑 목적지가 같은 경우에 두 분이 함께 이동을 할 수가 있는 동행콜이 있고요. 경유콜이라고 있어요. 그 목적지와 출발지 중간에 한 군데를 거쳐가는데 거기서 10분 정도 잠시 일을 보고 이동하는 건데요. 대전시는 동행콜을 작년까지는 있었는데 그거를 올해 취소했다고 하더라고요. 없앴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제도를. 그리고 서울시에는 또 이것과 별개로 미니버스라고 해서요. 3인용 3명의 장애인이 이동할 때 하는 그런 그 차량이 있고요. 그리고 대형 버스 같은 경우에는 20명 미만의 여러 명의 장애인들이 이동할 수 있는 수단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서울시의 그 장애인 콜택시 예약하는 콜 시스템이 되게 좋아요. 뭐냐면 예산상의 문제로 대전은 그걸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는 예를 들면 기사님하고 그 배차가 되면 기사님의 현재 위치니 내가 사정이 생기면 기사님한테 다이렉트로 전화를 해서 뭐 취소를 하거나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대전은 예산의 어려움으로 사실 그런 부분들이 좀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요. 대전시 이제 그 교통 체계 관련해서는 다양한 운용 방식이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고요. 한정된 시간에 후보님께 너무 많이 열거드리면 이렇게 복잡해지고 그럴 것 같아서 의미 전달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모든 정책과 제도에는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집행하여 실천하는 것이 진짜 장애인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이장훈 시장 후보님께 이 부분을 좀 약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으로 표현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불편하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 올린 것처럼 아무리 좋은 정책도 받아들이는 쪽에서 이게 불편하면 좋은 정책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은 세밀하게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을 다시 작성해서 시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런 플랜은 여러분하고 회장님 같은 분들 여러분하고 같이 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상황에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부분도 저상버스 문제나 이동지원센터 확대 지원 문제나 특별교통수단 진짜나 바우처 요금 인상이든 동행콜, 경유콜 제시시든 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시는 장애인 단체와 장애인분들이 계시면 그건 불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다고 하면 그건 불편한 거예요. 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아무리 좋은 정책도 행동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4년 전에 약속하면 뭐합니까? 하지 안 해가지고 오늘 또 4년 후에 똑같은 아까 장애인 종합복지회관 건립을 해주십사 하는 요청을 4년 전에도 하고 또 오늘도 하고 또 4년 후에 또 한다면 이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제가 좋아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사자성어가 불휘오성이라. 아무리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장님 얘기하시는 것은 제가 시장이 되면 역시 관련 부서하고 우리 회장님들하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 종합적인 설문조사도 하고 의견도 듣고 해서
아주 적합하고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요즘은 우리 장애인들이 사회적 활동과 참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리 장애인 이동권도 그에 따라 굉장히 절실하고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뭐 저 동행콜이나 경유콜은 저건 사실 마음만 먹으면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이 장애인 콜택시 관련 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아마 8월 1일부터 대전 교통공사로 그 업무가 이관돼서 아마 시행되리라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시장님으로 당선이 되시면 우리 장애인 단체와 협의해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이장우 후보님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없다라는 이런 시원시원하신 말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민 회장님 발제 다 끝나신 거죠? 네. 다음은 우리 정보화협회 우리 정윤호 회장님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 정보협회 정윤호입니다. 오늘부터 아마 선거가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바쁘실 때 이렇게 저희 장애인 회원단체들과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어려운 걸음 해주신 것 대단히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번에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지금도 이제 코로나에 저희가 아직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장애인에 대한 코로나 데이터를 조사해 보면 월별 코로나19 확진자 수의 장애인 수를 분석을 해본 결과 작년 올 1월까지 장애인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총 13,394명이 발생을 했고 이 중에 이제 치명률이라고 할 수 있는 사망자 수가 500여 명 이제 발생했습니다. 그 전체적인 수치를 본다면 치명률은 약 3.7%로 한정이 되고 그리고 비장애인의 경우는 이제 0.16%의 수치에 해당합니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장애인 측에 대한 그 코로나에 대한 치명률은 23배 정도가 아주 월등히 높게 이제 나오고 있는 수치의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발달 장애인의 경우를 좀 얘기를 드릴게요. 발달 장애인의 경우는 이제 환경이 이제 되게 코로나의 변화에 의해서 코로나19에 의해서 환경 변화와 그리고 마스크 착용 이와 같은 이제 새로운 규칙들이 만들어지고 또 활동의 제약을 받게 되고 또 이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좀 과도할 정도로 발생을 하게 되고 이게 정신적인 또 신체적인 또 영향까지 미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발달 장애인 같은 경우는 24시간의 돌봄이 필요한 걸로 대다수 이제 알고 있고 또 지원이 또 그만큼 많이 필요한데 지금 이와 같은 감염병이 또 코로나 말고 또 다른 것이 나올지도 모르고 앞에 나중에는 더 위험한 것들이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는 감염병 대응 매뉴얼이나 또는 관련 기구를 마련을 준비를 해주실 생각이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회장님 되게 어려운 질문 같으세요. 지금 코로나 상황 같이 이 감염병이 돌았을 때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더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건 확실히 맞습니다. 그리고 어떤 재난에 닥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의 도움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중증장애 가지신 분들은 더 심각하겠죠. 근데 코로나가 이제 격리 생활하니까 그 고립감이나 그 지원해야 될 분들이 상황을 보면 더 심각하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도시, 좋은 인류 도시는 그런 것까지 감안한 정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어려운 정책이지만 꼭 해야 되는 정책은 그 도시가 인류 도시라면 그건 세밀하게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
특히 생명의 존엄성이 있어서 예를 들어 대한민국 국민 한 분 한 분 다 똑같기 때문에 그런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중앙정부의 노력 또 시정부의 노력은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선 이 자리에 계신 분들하고 각 장애인 단체장님들하고 의학단체하고 또 이런 사회복지 관계자들 전문가들하고 해서 좀 더 매뉴얼을 다시 짜고 그 매뉴얼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제대로 좀 해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 메르스 사태 때도 허점됐지만 이번 코로나 19 상황에서 보면 처음에 마스크 때문에 얼마나 혼란이 심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상황도 대비할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을 사전에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그와 관련된 예를 들어서 시설이나 이런 문제도 준비가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저의 시정 책임자로서의 역할이 주어지면 이런 부분들은 틀림없이 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이 자리에 계신 회장님께서 제가 시장되면 많이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또 질문할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디지털 시대라고 하죠. 부분 4차 산업혁명이 이제 물결치듯이 막 밀려오고 있는 이 시대에 디지털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저희 장애인분들, 그러니까 쉽게 편의점에 커피숍을 간다 하더라도 키오스크, 그 다음에 뭐 단말기를 통한 무인 결제 시스템 이런 것들에 되게 취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키오스크 매장 같은 경우는 거의 휠체어 타신 장애인분들은 작동을 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비 활동도 위축시키게 되고 사회 활동도 위축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좀 방안이 있던지 아니면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사랑의 그린 PC 사업을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해에 이제 150대 정도의 PC를 무상 보급해주고 있는데 그리고 서비스를 1년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 서비스가 이게 새 PC가 아니고 중고의 성능이 떨어지는 PC라 서비스 기간도 너무 짧은 것 같고 그리고 보급에 대한 그 150대에 대한 수치도 조금 적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확대하거나 할 수 있는 생각이 있으신지 그것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 디지털 불편함 예를 들어 그런 시설이든 매장이든 불편하게 사용할 수 없다면 우리 황계마 회장님 그건 시의원 되시걸랑 대표 발의로 조례 제정을 해서 대전에 하는 그런 판매 시설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장애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면 훨씬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알겠습니다. PC는 그린 PC라고 해서 물론 컴퓨터가 새 거가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새 거가 좋죠. 그렇지만 사용이 이제 고난도의 어떤 PC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상황이 아니라면 필요할 때도 있는데 아마 시가 150대 정도 지원하는 건 기업들한테 예를 들면 공기업 같은 데도 이제 어느 기한이 지나면 PC를 바꾸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폐기 안 하고 일부 수리하고 해서 공급하시는데 기왕에 공급을 하려면 그래서 좋은 컴퓨터를 공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꼭 기업들한테 의존할 일은 아니고 시가 예산 편성을 해서라도 공급을 할 건 하고 또 일부 부족한 건 기업들이 후원하고 지원하는 걸 써야지 시가 무조건
기업들한테 지원하는 것만 가지고는 좋은 컴퓨터를 공부를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기왕이면 예산 편성을 해서 시가 직접 공급하는 퍼센티지를 좀 높이는 게 훨씬 좋지 않겠나. 그리고 기왕에 기업들이 사회적 봉사 차원에서 기업 차원에서 PC 같은 걸 보급한다면 기왕이면 새 제품으로 해달라.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네, 맞죠? 제가 국회의원 할 때도요, 꼭 이제 기업들에서 사회공헌 사업 추천해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선거법 때문에 되게 이제 조심하거든요. 예를 들어 컴퓨터를 100대를 기증하고 싶은데 어느 기관이 좋으냐 이런 건 가끔 물어봐요. 버스를 제공하고 싶은데 어떤 기관이 좋느냐. 이렇게 다 그래요. 사회공헌 사업. 그래서 이제 저도 이렇게 기업들이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그러면 제가 소개를 해주는데 옆으로 기업들 보고 내놓으라고 하면 강제로 뜯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건 안 하지만 소개해서 좋은 기관 소개해달라는 걸 많이 했거든요.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기왕이면 기업들한테 기왕에 사회공헌 사업으로 컴퓨터를 공급할 것 같으면 최신식 컴퓨터를 좀 해달라 이렇게 하고 대전시도 예산 편성해서 그렇게 하면 우리 받으시는 분들도 훨씬 기분이 좋고 또 컴퓨터 잘하는 분들은 훨씬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례제정은 우리 황경화 회장님이 꼭 시의원이 되셔서 대표 발의하셔서 해주시면 시장은 예산 편성을 하고 이렇게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이 중증 장애 그 중에서도 중증 장애인 중에서 독고로 계시는 장애인분들이 코로나에 확진됐을 때 정말 많은 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가족이 있는 분들은 그 가족이 약간의 시간 교육을 통해서 가족이 직접 24시간 한시적으로 케어가 이렇게 가능한데 그 가족이 없는 독고로 계시는 우리 장애인분들은 이 격리 이뤄졌을 때 정말 생필품 또 먹는 이런 문제도 굉장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례들이 종종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이거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같이 협력해야 되겠지만 이 국가적 재난적 이 질병 위기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반드시 꼭 설치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우리 이장우 우리 후보님께서 정말 우리 장애인들에게 진심이 느껴지는 그런 말씀 또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지 않으시고 분명하게 이런 부분에 이렇게 확실하게 하겠다라는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리 발제해 주신 세 분 회장님과 또 우리 진정으로 진심으로 우리 장애인들을 염려하고 답변을 해주신 이장우 후보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패널들은 이제 발제하셨고 오랜 시간을 이렇게 우리 함께 하지 못합니다. 우리 이장우 후보님이 또 이후에 또 일정이 굉장히 이제 빡빡하게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청석에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한 분만 딱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니 오영건 회원님 네, 안녕하세요. 지금 먼저 마이크 잡으시죠. 장애인들의 정보 격차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대전광역시 장애인 IT협회 회장 안창용입니다. 우리 이장우 시장 후보님 평소에 우리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있다는 거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화두는 기업들에게는 ESG라고 합니다. 그 중에 사회 공헌 활동이 주 덕목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대전시 통계 자료를 살펴보니까 장애인들 그 공공기관에서 장애인들의 고용 비율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지난 2018년도에 장애인들 의무 고용률은 3.2%, 그리고 해마다 비슷했고 올해는 3.4% 정도 되더라고요. 또 민간 기업에서는 2.9%였던 것이 올해는 3.2% 장애인들을 의무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애인들의 이제 일자리 참여 내역을 살펴보니까 그 사회복지와 또 장애인 복지의 행정 그 보조 업무를 맡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카페나 그다음에 단기 아르바이트 그런 형태의 일자리를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 소득이 비장애인들보다 소득 격차도 여기서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정말 중요한 상황인데요. 우리 이제 이장우 후보님께서 시장이 되신다면 장애인들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방안이나 또 그런 거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드론 산업이 발달하면서 정부에서도 공공기관을 통해 드론을 통한 다양한 산업 전반에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드론을 활용한 뭐 항공 촬영이라든지 하천 관리, 방역이나 방제, 또 산림 보호, 기타 등등 공공건설에 드론을 활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제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예산이 지원이 돼야 되는데 대전시에서 드론뿐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좀 퀄리티 있는 교육 그러한 것에 대해 예산 지원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장이 되신다면 이러한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양질의 일자리는요. 양질의 일자리는 좋은 기업들이 하는 거거든요. 또 정부에서 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아까 얘기한 대로 장애인분들을 위한 특별한 일자리 대책 효과를 볼 수 있는데 결국 기업들이나 정부기관이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되는 이런 비율이 있는데 대전은 좋은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큰 기업도 없고 사실상 소비도시에 가까운데 그래서 제가 산업용지 500만 평 이상을 확보해서 우리나라 좋은 기업들을 대전에 유치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고 그런 좋은 기업들을 키우기 위해서 자본금 10조 원 규모의 지역 특수은행을 설립하겠다 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공약입니다. 대전에 본사를 둔 그런 기업들에게 자금 지원을 하기 위한 은행입니다. 옛날 충청은행 같은 은행을 지방은행을 설립하면 자본금 한 3천억 정도면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업 지원 전담으로 하는 특수은행 설립을 대전에다 놓고 대전에다가 좋은 일자리 기업들을 유치하고 그런 과정에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될 장애인분들에 대한 의무 채용, 의무 고용에 대한 이런 것들을 대전에서 확실히 지키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공공기관도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채용하게 돼 있는 건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아직도 사실은 많은 기관들이 잘 안 지키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시장으로서 좀 해야 될 것 같고 또 더 다른 일반 사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양질의 일자리는 안정되고 급여를 많이 받고 복지가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자리 확대는 어느 시장이든 누가 하든 당연히 해야 될 거로 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는데 장애인분들을 위한 정책도 그 핵심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우리 이장우 후보님 시장이 되시면 큰일 나셨습니다. 이렇게 다 많은 사업을 하지 어디 금강이라도 하나 개발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우리 진정성 있는 우리 이장우 후보님 답변을 여러분 잘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우리가 오늘 발제한 이런 정책 제안들이 잘 이루어지고 또 실천이 되고 해서 우리 대전의 장애인 복지가 한 걸음 더 발전하려면 반드시 여러분과 여러분들 가족들의 투표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간단히 우리 이장우 후보님과 우리 협약서 체결을 하고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는데 다시 한번 우리 이장우 후보님께 감사의 박수 또 힘내시라고 여러분 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장애인 정책 제안한 거에 대한 이장우 후보님과의 지금 시간이 안 돼요. 오늘 못 하신 말씀은 회장님들한테 저한테 추가로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유성에서 지금 우리가 합동 유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말씀을 많이 나누고 싶은데 널리 양해해 주시고요. 혹시 못 하신 말씀 있으시면 나중에 해서 저한테 전해주시면 제가 잘 청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정책 협약서를 서로 공약을 이행하시겠다라는 그 협약을 하시고 사진 찍고 마무리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석하신 이장우 후보님과 패널 분들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사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사진 찍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하나, 또 오세요. 네, 하나, 둘, 셋. 네, 이제 다 모이셔서 한 번 더 찍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찍겠습니다. 네. 자, 하나, 둘. 예. 시간 관계상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메인 잘 찍으셨습니까? 예, 다 찍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